방금 전에 미국 노동부가 9월달 고용지표를 발표했죠. 근데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이 또 바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흐름들을 아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들 자체가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9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약 11만 9천 명 정도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대략 5만 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뛰어난 숫자가 나온 셈입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놀랄만한 지표였죠.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이번에 실업률이 발표된 게 4.4%였습니다. 예상치였던 4.3%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 증가랑 실업률 상승이 함께 나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조합이죠. 보통 고용이 강하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또 고용이 약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번에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고용시장 내부에서도 고용도 늘었지만 구직자도 함께 늘었다, 이런 의미로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점은 8월달 고용 수치가 당초 발표보다 더 낮게 수정됐다는 점인데요. 즉 이전 달의 약함을 이번 달이 어느 정도 보완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한쪽에선 노동시장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 올라갔다? 미국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지만요, 고용 증가폭이 또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 명분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는 강력한 고용, 그리고 또 같이 오르는 실업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더 맞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 반응을 살펴볼 차례겠죠.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주요 알트들이 거의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는데요. 이 전체로 보면 약 2조 원에 가까운 포지션이 24시간 동안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발표 직후에 1시간 만에 1조 원이 넘는 포지션이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인 거고, 시장이 가격을 버티지 못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기능 자체가 위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지만, 이 하락장이 오면은 오히려 그 자동 청산이 연쇄 폭발처럼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급격하게 키우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 즉, 한번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청산이 가격을 밀고, 그 밀린 가격이 또 다른 청산을 불러오고, 이런 악순환이 몇 분, 몇십 분 안에 폭발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가격이 조금 흔들리자마자 레버리지 포지션이 도미노처럼 터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진 것도 분명합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이번 9월달 고용지표는 강력한 고용과 상승한 실업률, 이런 독특한 조합을 만들었고, 이 데이터가 금리 인하 기대에 복잡한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긴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 청산이 연달아 터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흔들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을 노리고 높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예상보다 빨리 밀리면서 그 손실 임계점을 건드렸었다는 거. 이런 지점만 넘어가면은 거래소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강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자동 청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청산 자체가 또 다른 매도로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처럼 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구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날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1시간 만에 3천억에 가까운 청산이 발생했고, 그중에 대부분을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쇼 포지션도 함께 정리는 됐어요.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레버리지 거래자들을 강력하게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1,300억이 자동으로 정리됐고, 또 코인별로는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까지 전반적으로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리플 XRP만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가 다 함께 하락하는 장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자동 청산 메커니즘인데요. 이게 한번 가격이 무너지면 거래소에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매도 압력이 가속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가 또 다른 청산을 불러오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XRP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XRP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장 상황 속에서 XRP가 현재 어디쯤 와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상 11월 중순 이후에 XRP 시장에는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몰려왔죠. 호재부터 살펴봤을 때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상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스팟 XRP ETF를 상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시장 기대감이 크게 달아올랐고, 전통 금융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XRP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XRP가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재편할 중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가격은 복합적인 흐름을 탔습니다. ETF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했지만 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과 긴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강력한 추세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기관 신뢰를 얻긴 했지만 이 단기적으로 뉴스보다 매크로 환경에 더 민감하다는 의견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호재
번째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출시 이후에 발행량이 급증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카드사랑 손잡아서 실제 결제 정산 실험까지도 시작했죠. 카드 사용 내역을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작업을 리플 원장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시도이고 이런 흐름들이 잡히면은 XRP 생태계의 실제 수요는 훨씬 더 강력하게 뒷받침될 거라는 거. XRP가 이미 빠른 송금 속도랑 낮은 수수료 덕분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표준화를 목표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결제 시장 규모가 앞으로 수년 안에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XRP가 이 시장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기능하려고자 하는 전략을 꾸준히 펼치는 중인데 XRP는 ETF 상장, 기관 진입 확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실험 같은 강력한 호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이 탄탄한 상태이고요. 다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릴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변동보다 XRP 네트워크가 실제 금융 인프라랑 연결되는 이런 속도랑 방향성이겠죠. 지금 시장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12월달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요즘에 연준 내부 기류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무겁게 깔려있고, 최근 의사록에서도 인상과 인하 중에 어느 쪽이냐는 논쟁보다는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곤란하다라는 경계심이 더 강력하게 보였죠. 이 실제로 시장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월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확률을 절반 이하로 낮춰잡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이고 연준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동결이 발표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도 단기적으로 잠깐 반등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좁은 범위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해왔던 올해 안에 한 번쯤은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요, 그때는 잠깐 흔들리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이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인하 쪽으로 움직인다라면은 이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할 거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하는 여러 가지 비중 있는 메시지가 함께 나온다면은 이 달러는 약해지고 위험 자산은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정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다소 낮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매파 유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입장에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국 연준 차원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이 심지어 상황이 필요하면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내놓게 된다면은 달러 가치가 강력해지고 위험 자산은 약해지는 흐름을 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눌릴 수가 있고, 기관들은 현재처럼 포지션을 빠르게 줄이는 쪽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제로 최근 시장을 보면요, 벌써부터 이런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고 채권 금리도 소폭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위험 회피 모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급락과 반등이 빠르게 교차하는 국면에서는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뒤집히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성향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먼저 단기 투자자 A씨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A씨가 최근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걸고 단타 매매를 즐기던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A씨가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어요. 조금 더 올랐을 때 차익을 챙길 걸, 이런 후회감이 밀려왔었고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급하게 떠나는 패닉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A씨가 가장 크게 실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겁이 나서 던지는 매도는 대부분 저점에서 이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손실을 고정시키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 구간에서 무리하게 잡은 포지션이라면 반드시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시고 예측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급변동 시기에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올리고 진입은 추세가 확인된 뒤에 차분하게 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반면 장기 투자자 B씨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본 경험 덕분에 급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씨는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기회로 볼 거예요. 이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과하게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뛰어들진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최대한 줄이고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소량씩 분할로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맞춥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더욱더 큰 회복력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 이 결국 B씨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체계적인 매수 전략과 분할 접근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자신이 정한 철학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중장기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지점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이제 먼저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급등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뉴스 한 줄에 순식간에 청산당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거. 특히나 금리나 고용처럼 시장을 뒤흔드는 지표가 나오는 날에는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가지 자산군에 집중하는 올인 투자입니다. 암호화폐만 들고 있으면 좋을 때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지만요. 나쁠 때는 폭락의 충격이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 금이나 채권, 현금까지 다양한 자산을 함께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감정, 이 공포와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에 휘둘리는 순간에 경계하셔야 되는 거고, 겁이 나서 던진다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겠죠. 결국에 오늘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또 동시에 실업률이 오르는 흐름까지도 겹치면서 시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기대를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위험자산 선호가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들이 흔들리면서 XRP를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이 동반 하락했고요. 레버리지 포지션은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이시기보다는 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포지션 점검하고 현금 비중과 분할 전략들 다시 잡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스스로 어떤 투자자 타입인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다음 변동성이 올 때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루하고 답답하게 보여도요. 결국에 꾸준함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재미가 없어서 멈추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패턴이기도 해요. 헬스를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헬스장 몇 번 갔다고 닭가슴살 일주일 먹었다고 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투자라는 것도 몇 번의 시도랑 짧은 관심만으로 큰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러닝도 마찬가지죠. 러닝화 사고 의욕 넘치게 두세 번 뛰다가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재미없다,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몸은 변하지 않고 기록은 늘지도 않고 결과는 그냥 제자리예요. 이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하락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평생 하락장이 지속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우중충해 보이고 지루하고 답답해 보일 뿐이지 누군가는 이런 구간 좋아하시고요. 이 구간에서 기회를 찾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재밌다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보방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셨고 또 입장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과 단기 종합 브리핑 정보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어요. 선물 매매나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상담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몰빵 매매, 뭐 아니면 도 이런 투자보다 내일을 보는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드려요. 이 적당한 비중 조절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적당한 단기 고점에 비중을 맞춰가지고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현금 비중을 통해서 오히려 단기 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기회로 움직일 수 있는 원칙 매매를 안내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관점의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하락이 인해 답답하네 그만둘까 이렇게 느끼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이 평단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구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반년 뒤, 1년 뒤 더 멀리 가서는 그때 버텼던 사람과 그때 포기했던 사람의 엄청난 격차로 나타난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원래 단기간의 불꽃보다 긴 호흡의 꾸준함이 승리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이 당장 지루하다라고 해서 재미없다고 이거 작은 페이지 하나만 보시고 전체 책의 흐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은 길게 넓게 바라보셨으면 해요. 이 결국에 시간을 이기는 거는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이고 하락장에서도 이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배우고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는다는 거. 이 지금 지겨 보이는 이 구간조차요. 어쩌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네, 그때 살 걸 이렇게 말하게 될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